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강연회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전주와 대전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 글로스터 호텔 1층 웨이스 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전 비전 스퀘어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음봉매매에 대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매매, 음봉매매 정말 좋은 매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는 정말 간단한 매매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배우시고 영감도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체크 한번 해보면요. 시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딱히 이렇다 만한 호재, 악재 없는 상황에서 그냥 기대감 하나만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매 걷는 길이 신고가잖아요.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오늘은 또 5,600이 뚫었네. 정말 6,000 가는 거 아니야? 7,000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얽히고 성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돈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보시다시피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걸 보여지죠. 그래서 최근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 나오게 되면서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은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늦게서야 이제 명절 지났으니까 새마음 새뜻으로 주식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매수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역시나 우리가 이제 수급에서도 조금 이렇게 티가 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계속 팔아내고 있지만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매수하고 있다 했을 때 기관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관은 저 기관들이 갖고 있는 돈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 기관들의 자금도 개인들의 자금입니다. 우리가 펀드 가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개인들이 이렇게 펀드 가입하게 되면 펀드에 맡기게 되잖아요. 그런 돈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진 기관에서 굴리고 있는 자금들은요 대부분 그냥 개인들의 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러 가신다거나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펀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곳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수익률 상위권부터 보여주게 되어 있고 가입률도 제일 높은 게 수익률 상위권입니다. 수익률 상위권이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더 풀어서 해석한다면은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펀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펀드라든지 또는 반도체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지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 말은 내가 들어갔을 땐 굉장히 고점이라는 걸 의미하지만 펀드 가입하실 때는 수익률 높은 펀드를 우리가 가입을 보통 하거나 추천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금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개인들의 자금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사실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주거나 안 받아주거나 저희랑 상관없죠. 우리는 저점에 사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팔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잘 팔아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명절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면은 여름이 올 때까지는 아마 상승세가 약간 약하게 유지가 된다거나 횡보를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열된 열기가요 단숨에 식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끓이기 위해서 물을 딱 끌어올렸다가 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라면을 먹을 게 아니라 어떤 부모님 중에서 어떤 엄마나 아빠가 갑자기 맛있는 통닭을 사왔다. 그럼 라면 끓여 먹을 게 아니라 통닭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을 껐어요. 그렇다고 해서 찬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말을 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이 과열인가요? 했을 땐 과열 맞습니다. 불을 때운 상태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과열이 꺼진다고 해가지고 찬물로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뜻한 물로 바뀌어 나가면서 서서히 식어 나가겠죠. 그 식어 나가는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식는 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과열이라고 하는 이 열기가 식으려면은 올 한 해 중순까지 넘어가야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과열이다, 거품이다 해가지고 폭락이 나올까요? 하락이 나올까요? 지금부터 주가가 주구장창 빠지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한 장세, 지금과 같은 이런 무난한 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과열 단계가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은 조금 더 상승해주는 그런 힘들이 발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죠.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원래라면은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돈이 그쪽으로 쫙 몰려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하는 종목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오히려 많이 차이가 나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적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대 574로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자체는 상방향으로 열려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나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쇼츠를 보셨거나, 제 쇼츠 있죠? 제 쇼츠를 보셨거나 다양한 이 종목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제약 바이오 올라갈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가 눈에 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주부터 제가 증권주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증권주도 지금 보시다시피 상상인증권, SK증권, 투자증권 해가지고 증권주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코스피가 뭐 5,000포인트 뚫었을 때, 4,000포인트 뚫었을 때부터 증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 신고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왜 이제서야 올라오나?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세력들이 정하는 거고 뉴스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증권주들이 이제서야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부터 해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반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증권주부터 해서 해운업종도 보이고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역시나 이제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올라오는 거. 2차전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죽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했어요. 우상향을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튀었다가 빠졌다가 할 거기 때문에 튀어 올라갔을 때 팔아내고 내려갈 때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 서서히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사고, 내일 또 사고, 다음 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매수가를 서서히 낮춰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2차전지도 매매하기가 쉽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역시나 지금 제약 바이오가 눈에 좀 띄는 것이 포인트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100개나 돼요. 10% 이상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100개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막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장세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튀어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연말은 아니지만 한 올 중순까지는 재미진 장세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요, 현대차 증권부터 보게 되면은, 사실 현대차 증권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좀 강한 거죠. 이제 명절 전과 명절 후가 이렇게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지수로만 따져본다면은 원래 올라가도 진작에 올라갔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죠. 근데 어쨌든 증권주들이 지수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따라 올라가고 있더라. 사실 지수가 올라가면은 증권주가 올라간다, 공식과 같은 건데 다른데 이렇게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증권주 올라갈 겁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사실 이게 공식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얘가 늦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데, 저는 제약 바이오 올라간다, AI 관련주 올라간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든 섹터들을 다 관심 가지고 모든 섹터를 다 올라갈 거가 뭔지 이렇게 막 선택하기가 너무 길고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고 이거 올라갈 것 같다 싶은 주력 섹터를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우리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도 그렇거든요. 제약 바이오 섹터도 있고 보안 섹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내가 좀 관심 있는 섹터에 좀 돈이 이렇게 가게 되고 매수 클릭도 하게 되고 좀 그래요. 원래 사람이.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좀 더 손이 가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증권주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상하게 증권주는 저는 좀 매매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증권주로 매매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증권주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내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주를 좀 안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식계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그냥 증권 좀 싫은 것 같아요. 약간 싫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우리 왜 요리사들 집에 가서 요리 안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증권주를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공식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신고가 쓰고 막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가 안 갔을 때는 담아놓으면 수익이 나는 경향이 많다. 이건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에도 증시가 올라갔을 때 제가 또 막 증권주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도 알아놓으시면은 니는 증권주를 싫어하지만 나는 증권주 좋아하니까 다음번에 매매할 때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이것도 지금 증권주는요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5,600 뚫었고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렇게 힘을 받은 거 좀 더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K증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이런 것들도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팔면 배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항상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도는 한 3분의 1씩 3번 파셔도 되고요. 절반씩 2번 파셔도 되고 4분의 1씩 4번 팔아도 되고 5분의 1씩 5번 팔아도 되고요. 10분의 1씩 10번 팔아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하셔도 되는데 분할 매도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한 번에 다 팔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아니 더 갈 수 있는 건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파는 것보다는 절제하면서 약간 분할 매도하는 게 좋으니까 증권주들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관심 가지고 싶은 것은 광동제약과 같은 이런 기업입니다. 돈은 어차피 잘 버는데 오늘 상한가 가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와 있는 것이 사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가 안 갔잖아요.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이런 종목이었잖아요. 이게 음봉매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해서 안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걸 왜 안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봉매매가 정말 쉽고 재밌고 좋은 매매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놓고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사놓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 특히나 셀트리온이 지금 머리를 계속해서 들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한 방 정도 위쪽을 튀어 올라가는 힘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령과 같은 기업들도 같이 따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다양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로 폼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축포를 쏘아 올린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몇 개 기업 중에서 이제 광동제약이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가주는 모습을 하면서 이제 상승 한번 해본다. 제약 바이오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것 같고요. 부광약품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긴 했죠. 그래서 부광약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 밑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 제약 바이오 쪽 아직 늦지 않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 바이오만 봐야 되는 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관련주라든지 보안 관련주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관련주 아직 안 끝났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3%대 올라가면서 다시 여기서 우상향하면서 살짝 위쪽에 생기는 V자 형태의 포물선 그리고 있잖아요. 이대로 올라가서 치고 올라간다면은 자동차 관련주 또 움직일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얘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다른 관련주들은요, 부품 관련주로 돈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가면 딴 게 안 간다 이게 아니라 얘가 안 가도 딴 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얘만 따라 붙거나 현대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얘를 신호로 이용하면서 따라다니는 매매가 좀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생각의 이 문을 좀 많이 여셔가지고 폭을 좀 넓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또 내게 막 강하게 안 움직이고 내게 크게 안 움직인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는 게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 차례는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 차례는 와요.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내 차례가 아니라고 해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나만 놔두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흘러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름까지 우리가 천천히 내 삶을 살아가면서 여름이 언젠가 와가지고 벌써 여름이네 하듯이 벌써 6월이네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종목이 올라오네 벌써 올라왔네 라고 생각하게끔 마음을 좀 비우시는 거 어떨까. 그런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항상 주식은요, 기법, 기술 이런 것보다는 정신과의 싸움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와의 싸움이죠. 나를 제어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이런 내 마음을 다잡기가 정말 어려운 게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신에 대한 이야기, 마음을 좀 다독거릴 수 있는 어떤 마음에 대한 이야기. 사실 다독거린다 표현이 좀 맞지 않죠. 저처럼 이렇게 호되게 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부드럽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강하게 휘어잡아주는 사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하시는 이유도 휘어잡혔을 때 또 그 안정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도 명절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볼 테니까요.
마음을 좀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좀 비우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번 주 강연에는 제가 역시나 전주와 대전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비전스퀘어고요. 전주에서는 글로스터 호텔인데 시간 다르죠. 전주에서는 1시고요. 대전에서는 11시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